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12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이더리움 클래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꽤 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44,000원 가까이 갔다가 내려왔죠. 윗꼬리를 어느 정도 남기고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그 상승력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준 그 시기가 바로 이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이런 상승력을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상승력을 더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총 3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 근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카톡방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이더리움 관련된 개별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알맞은 스탠스와 타점, 전략과 비중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코인들 중에 이 급등락이 나오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런 유튜브에 업로드된 영상으로는 시간차로 인해서 알맞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3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이 현물 ETF 이슈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타자로 거의 확정적으로 기대되고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현물 ETF고요. 두 번째가 바로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세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또 올해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ETF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이 이미지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현물 ETF를 신청해 놓은 자산운용사들은 총 7군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신청했던 반에크가 이 신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SEC 측에서 내놔야 되는 그 데드라인이 바로 5월 2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와 마찬가지로 이 반에크에 대한 신청 결과가 나올 때 나머지 6개에 대한 신청도 일괄 승인될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크와 투애니언쉐어스, 해시덱, 그레이스케일, 인베스코, 블랙록, 피델리티 등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승인해 줬는데 이더리움을 승인해 주지 않을 가능성은 확실히 낮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 자금이 옮겨오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도 데드라인은 5월 23일이지만 이미 이 기업들과 SEC 간의 신청서 안의 내용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여러 수정과 회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루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죠. 이번에는 덴쿤 업그레이드가 1월 17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네브 칸쿤의 줄임말이기 때문에 칸쿤 업그레이드도 같은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먼저 이 골리라는 테스트넷에서 1월 17일 날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이고, 1월 13일에는 세폴리아, 2월 7일에는 홀스카이, 총 3개의 테스트넷에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9월 달에 이더리움의 대규모 업그레이드, 머지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머지 업그레이드라는 건 이더리움의 기존의 채굴 방식,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스테이킹 방식으로 전환되는 업그레이드였기 때문에 대규모 업그레이드였고, 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더 이상 이더리움에서 채굴할 수 없어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채굴자들이 옮겨가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종목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고, 이 재료로 당시에 급등을 만들어냈었던 거였죠. 자, 이 이후에 있었던 업그레이드,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었는데요. 이 상하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는 이 머지 업그레이드 이후에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을 인출할 수 있게 하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 전 업그레이드보다는 당연히 그 규모와 주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당시에 이더리움은 15% 정도, 이더리움 클래식은 12% 정도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가 있다라고 해도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상승력에 충분히 차이를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덴쿤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가 더 잘 작동하도록 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비싼 수수료와 이 느린 트랜잭션 프로세스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저렴하고 빠른 거래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미래에도 당연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고 나면 사실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이들은 레이어 1 코인이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코인들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과 같은 코인들도 이 업그레이드가 구현되고 나면 현재의 속도보다, 이미 레이어 1 코인들보다도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속도보다 10배 더 빠른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함께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에도 상장되어 있지만 옵티미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빗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저와 함께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바로 이 반감기 이슈가 있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는 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전부터 대세 상승장이 나왔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차트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이 반감기를 기준으로 이 사이클이,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결정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상승률에 있어서는 1차 반감기 때는 거의 10,0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고 2차 반감기 때는 3,300%, 그리고 3차 반감기 때는 800%에 가까운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3분의 1 수준으로 이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이 4차 반감기 때는 이 상승률이 200% 중반대가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해야겠고, 다시 이더리움 클래식의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번에는 주봉으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4월 달에 크립토 윈터, 코인 시장의 겨울이 찾아오면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때 큰 폭으로 하락을 경험했죠. 그런데 다른 코인들은 이 부분을 복구해 주는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이 중간에는 FTX 파산 사태도 있었죠. 그래서 2023년도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여줬었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빠르게 7월 달부터 이 부분을 전부 한번 복구해 줬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머지 업그레이드가 있었고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시기는 9월 달이고요. 사실 이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음에도 재료 소멸로 인해서, 그리고 또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반납하고 내려왔다라는 점도 함께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후에 이 바닥권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이 바로 28,000원에서 30,000원 사이 구간입니다. 이 라인을 최근 캔들의 몸통으로 강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때 만들었던 고점까지 가기 위한 상승력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시세에는 이 밑에나 이 위에보다 매물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올라가줘서 여기서 한번 숨고르기 하고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진입하는 건 이 업그레이드 이슈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더 중요한 건 아까 반감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게 머지 업그레이드, 이게 반감기 때 만들어낸 상승력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업그레이드로 인한 상승률보다 이 반감기로 인한 상승을 우리는 더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라도 반감기가 오면 이 신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타점을 잡고
그 보유 수량을 늘려가냐에 따라서 추후에 상승이 나왔을 때 그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매매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대한 저점이 나왔을 때 그 타점과 비중을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카톡방에서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에 평균 단가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지금 얼마나 들어가 계신지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 또 짚어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미 입장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런 타점과 비중 통해서 이걸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키는지 먼저 지켜보시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될 만한 정보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 또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도 제가 종목 추천부터 저가 매수 타점까지 공지를 통해서 올려드리니까요. 이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서 올 한 해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한 해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